부동산 브리핑입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 뒤 수도권 일부 단지를 중심으로 호가가 오르거나 집주인들이 매물을 거둬들이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규제 완화 방향과 완화 속도가 구체적으로 정해져야 시장 흐름이 판가름 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서울시는 올해 첫 역세권 활성화 사업 신규 대상지로 중랑구 사가정역과 성동구 왕십리역 일대 두 곳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계획안에 따르면 두 개의 역세권에 308가구의 신규 주택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올해 상반기 지방 중소도시에는 3만여 가구가 분양될 예정입니다. 수도권 집값 상승과 대출 규제 강화로 지방 중소도시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어 주목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진주입니다. 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여전히 좀 졸리신가요? 그리고 피로가 좀 풀리기를 바랬는데 뭘 해도 피로가 풀리지 않고 계속 내 어깨 위에 무거운 곰 한 마리가 좀 얹어져 있는 것 같으신가요? 그렇다면 그럴 때는 이제 정말 제철 과일이 됐죠. 가격도 살짝 떨어졌다고 하던데 딸기를 드시면 좋다고 해요. 이 딸기에는 피로 회복에 도움이 되는 비타민 C도 많고요. 그리고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체력 회복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딸기를 먹어도 내 체력이 도통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는다. 그럴 때는 꽃게를 드시면 된다고 합니다. 꽃게에도 이 피로 회복 물질인 타우린이 많이 들어있어서 체력을 보강하고 좀 피로감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하니까 딸기와 꽃게 잘 기억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건 여러분께만 알려드리는 꿀팁인데요. 만약 부동산 고민 때문에 피로감이 더해지신다면 지금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그 피로감 모두 해결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도 전문가와 함께 여러분의 고민 하나하나 성심성의껏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용하실 수 있는 무료 상담 전화 오늘도 활짝 열려 있어요. 서울 지역 번호 02-2638-3916번 누구나 이용하실 수 있는 무료 전화번호고요. 문자 조금 편하시다면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화요일 오늘은 여러분과 더 많은 고민 이야기 나누기 위해서 스피드 문자 상담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자세한 내용 문자로 고민 보내주시면 친절하게 전문가의 도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준비한 내용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어제 봄비가 내리고 더 봄에 좀 가까워진 것 같습니다. 조금은 맑은 날씨 보이고 있는데 여러분 기분도 더 맑아지실 수 있도록 오늘 여러분의 고민 해결해 주실 전문가 모셨어요. 바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TJ 인베스트먼트의 김태준 대표 나오셨어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김태준입니다. 대선 이후에 불확실성들이 좀 풀렸다라고 아직까지 생각하기 좀 이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규제 일변도로 있던 것들을 규제를 좀 완화하겠다는 기대감들은 좀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표출될 것인지 시장 분위기를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에 대한 확실성은 아직 서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에 대한 아직까지 내가 보유한 주택에 대한 궁금증들 오늘 이 시간 통해서 많이 풀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정말 이 대선 이후로 뭐 하나 결정되지 않아서 부동산 시장도 너무 고민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대선 전과 이후는 확연하게 좀 분위기가 달라진 것 같긴 합니다. 대선 이전에 좀 분위기를 살펴보면 부동산 시장에 오히려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물건을 내놔도 잘 팔리지 않는다. 이런 기사들을 종종 찾아봤는데 오늘은 좀 다른 내용의 기사를 저희가 전해드렸죠. 오히려 매물이 감소하고 내놨던 매물들, 집주인들이 다시 그 집을 거둬들이고 있다라는 뉴스를 좀 전해드렸습니다. 이게 대선과 맞물린 좀 작용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대선 전과 후에 서울의 아파트 분위기 좀 어떻게 변화됐는지 대표님 좀 간략하게 짚어주실까요? 네. 아마 대선 이후에 대선 후보자들도 모두 다 규제에 대한 규제 일본대로 되어 있는 부동산 정책을 어떻게든 완화하는 방식의 정책들을 펼쳤습니다. 특히 윤석열 당선자도 이런 규제를 좀 완화하겠다라는
이런 정책들이 부동산 정책들이 많이 펼쳐져 있는데요. 특히 지금은 뭐 서울시에서 얼마 전에 발표한 2030 서울 2040 서울 플랜에 대한 우리 이 부분들이 비욘드 조닝이라는 부분으로 인해서 재건축이나 재개발들에 대한 규제 35층 규제 룰이 폐지되면서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들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특히 뭐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기대감도 올라간 상태에 또 선거 대선 이후에 재건축에 대한 규제들을 또 완화하겠다는 또 기대감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가 이제는 시장 상황에서 개발이라는 이익이 충분히 많이 생길 수 있다라는 기대감들이 많이 생기면서 실질적으로 부동산을 보유하신 분들이 매물들을 팔려고 내놨던 물건들도 많이 걷어들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에 따른 시장 변화들이 많이 급변하게 많이 변하고 있으니까 이런 시장에서는 빠르게 움직이기보다는 좀 더 신중한 선택을 하셔야 되고 특히 6월 이후에 또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선거에 따른 그 지역에 따른 또 개발 방식이 또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꼼꼼하게 체크하면서 넘어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히려 대선 이후에 분위기가 좀 바뀌었으니까 빠르게 뭔가 해야지라는 생각보다는 신중하게 해야지라는 생각이 좀 필요한 시기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말씀해주신 대로 대선이 끝났지만 5월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6월에 다시 지방선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과연 부동산 시장이 어느 방향으로 흐르게 될지 조금은 신중하게 전문가들과 하나하나 좀 검토하신 후에 투자 계획 세우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도 언제나 그런 도움 드리고 있고요. 이용하실 수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16번이나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여러분 고민 이야기 나누고 있지만 조금 더 자세한 투자 포트폴리오 아까 대표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좀 신중하게 짜기 위해서는 긴 시간 좀 전문가와 함께 상담해보고 싶다라는 생각들 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는 좀 자리가 마련되어 있거든요. 김태준 대표와 함께 할 수 있는 상담 시간인데요. 대표님 자세하게 안내 부탁드려요. 네. 지금 뭐 서울시 같은 경우는 2040 서울 플랜에 의해서 우리가 개발, 그러니까 서울의 미래 청사진들이 이제 나온 상태입니다. 이런 기본 계획들이 나온 상태에서 서울시가 전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변모할 것인가에 대한 모습이 잘 그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가지고 좀 더 공부를 한다라고 하면 충분히 우리가 부동산에 대한 접근을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부분들 특히 이번 2040 플랜에서 35층 규제 룰이 폐지되면서 뭐 한강변 라인에 50층 뭐 이상 거 지을 수 있도록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서울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이고 특히 서울 뭐 한강변이 아닌 지역의 재개발이나 재건축 지역들도 충분히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미리 좀 선점하고 알고 있다라고 하면 충분히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의 포트폴리오 그리고 내가 또 매수하려고 있는 또 무주택자들은 내가 집을 이번에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의 장이 열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부분들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려고 하니까요. 많이 참여하셔서 좋은 정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특히나 윤석열 당선인은 이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그동안 묶여왔던 규제들을 좀 정상화하고 공급을 늘리겠다라는 이야기를 여러 차례 좀 언급을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이번 차기 정부에 들어선 이후에 투자해야지라는 마음을 벌써부터 좀 먹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투자 계획들 이게 올바른 방향인지 전문가와 함께 검토해 볼 수 있는 시간이거든요. 참여하고 싶으시다면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로 문의 주세요. 자세하게 참여 방법 안내 도움 드릴 거고요. 그 외에도 전화 상담이나 또 잠시 후에 진행되는 실시간 문자 상담으로도 여러분의 고민 내용 모두 함께 할 테니까요. 많은 분들의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먼저 시청자 여러분 전화 연결 통해서 고민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부동산 함께 좀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제가 네. 수원시 영통구 오두카운티 아파트에 살고 있거든요. 네. 네, 그런데 여기를 지금 10년 거주하고요. 10년 보유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우만주공 2단지를 네. 재개발인데 거기를 한번 갈아타면 어떨까? 아니면 이걸 보유하고 있는 게 좋은지 아니면 갈아타는 게 좋은지 네. 그거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요. 알겠습니다. 지금 거주하고 계시는 집이 수원시 영통의 어떤 아파트라고 말씀 주셨죠?
네, 오드 카운티 아파트. 네, 오드 카운티 아파트에 10년 보유하면서 거주까지 하고 계셨는데 우만주공 2단지로 좀 재개발을 바라보면서 이사 가고 싶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네. 네, 거주지를 좀 옮기면서까지 투자 가치가 있는 곳인지 아니면 지금 그대로 머무르는 게 더 나은 선택인지 한번 대표님과 함께 그 지역 분석해 볼게요. 인사부터 네. 나눠보세요. 네네. 네,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네. 지금 거주지를 옮기신다는 뜻이죠? 네네네, 그렇죠. 그러면 거주지를 옮긴다는 거는 말 그대로 우만주공 2단지 같은 경우는 이제 재건축을 보고 네. 투자 목적으로만 지금 옮기시는 거네요. 예, 그렇죠. 투자 목적으로 보면 네. 그게 가치가 더 높은지 아니면 여기 보유하고 있는 게 더 높은지. 네. 결국은 이제 가격 상승분, 지금 현재 가격에서 가격이 더 올라가는 게 어떤 게 높은가의 문제잖아요. 네네. 제가 볼 때는 우만주공 2단지가 지금 오드카운트보다는 더 많이 오를 거예요. 아, 그래요? 근데 네. 우리가 재개발이라는 것은 지금 우만주공 2단지 같은 경우는 이제 안전진단을 얘기하고 있는 단계, 그러니까 마라톤으로 치면 거의 초기 단계예요. 네네. 42.195km를 다 뛰어야지 완성되는 마라톤이라고 치면 네네. 이제 초기, 이제 막 뛰기 시작하는 단계거든요. 네. 근데 이 뛰기 단계에서 마라톤의 종점, 그러니까 끝 지점에 되는 마지막까지 가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네네. 그에 따른 과정들은 많이 있을 겁니다. 네. 또 그리고 거주에 대한 포기해야 되는 것도 많이 있을 거고. 네. 그쵸.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수한다면 이건 두 가지 중에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네. 투자의 목적이 강한 것이냐. 그러니까 나는 많은 상승분을 내가 거주의 만족도를 포기하더라도 가격 네. 상승을 많이 노릴 것이냐. 아니면 네. 내가 거주 만족도를 노리면서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만 상승해도 충분할 것이냐의 문제예요. 네. 그래서 이건 둘 중에 선택의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가격적으로는 우만주공 2단지가 훨씬 더 많이 오를 것이다. 지금 현재 가격보다. 네. 근데 오드카운티도 가격은 올라요. 네. 가격은 오르지만 오른 폭 자체가 우만주공 2단지보다는 덜할 것이다. 아. 그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시청자님의 선택의 폭이겠죠. 특히 이제 우만주공 2단지 같은 경우는 네. 우리 우만주공 1 앞으로 우리 월드컵 경기장 앞쪽으로 수원 월드컵 경기장 앞쪽으로 이게가 지금은 아니지만 우리가 재건축이 완성되는 시점 재건축을 하는 과정에서 이 지역이 더블 역세권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네네네. 더블 역세권으로 바뀌다 보니까 지금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도 높은 데다가 네. 교통에 대한 호재까지 높아요. 아, 네. 그리고 주변에 이게 더블 역세권으로 바뀌게 되면 네. 수원 시내에 더블 역세권들이 많지가 않거든요. 네. 수원에는. 그러면 네. 이쪽 지역은 또 상업시설들이 또 형성되면서 네. 주변 지역에 있는 수요를 좀 끌어들일 수도 있어요. 아, 그러면 그럼 상업시설이 어디쯤에 지금 역세권 주변 지역으로 이제 상업시설. 우리가 오늘 뉴스도 그렇지만 서울 같은 경우에도 더블 역세권이나 쿼드러플 역세권, 그러니까 역세권 중에서도 그 상업시설이 좀 필요한 지역들은 네네. 이 상업시설로 변경하는 경우들이 역세권 개발을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네. 특히 이제 수원 같은 경우는 수원역 주변 지역처럼 이렇게 네. 교통량이 많아서 이동량이 많은 지역에 그런 형태로 개발될 가능성이 높아요. 음. 그러면 월드컵 경기장역 주변 지역으로 네. 이동량들 지금은 보면 상업시설들이 없잖아요, 사실은. 네, 그쵸, 그쵸. 근데 역세권 주변이 되고 재건축이 되고 우만주공들이 재건축이 되고 주변의 환경이 좋아지게 되면 네네. 주변 지역은 상업시설과 연계가 될 거예요. 네. 그런 식의 개발들이 분명히 될 거기 때문에 네. 그런 개발에 대한 기대감은 충분히 있어요. 그리고 아. 시간의 문제지 하긴 할 것 같고. 아, 그래서 저는 한 10년 정도 내다보고 네. 있거든요. 그래서 10년이라는 시간은 제가 볼 때는 10년이라는 시간은 재건축이 완성되는 시간으로는 충분하긴 하지만 네. 그거보다 더 길어질 수도 있어요, 사실은. 아. 왜냐하면 그 재건축이라는- 주변 환경적인 조건이나 네. 뭐 이런 거. 재건축이라는 거는 지금 이제 대선 이후에 보면 재건축에 대한 규제들이 완화된다라고 해요. 네네. 특히 안전진단에 대한 기준 자체를 좀 완화시키겠다. 예. 주거 안전성에 대한 문제를 너무 광범위하게 좀 포괄적으로 보는 경향들이 좀 많거든요. 네네. 그런 부분들을 좀 축소해서 좀 완화시키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네. 속도감들은 빨라지겠지만 네. 재건축이라는 건 결국은 사업성이잖아요. 네, 그쵸. 이 사업성 부분 때문에 네. 아무리 완화해주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업성이 떨어진다라고 하면
재건축을 네. 하는 와중에서 조합들이 동의율이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쵸. 네. 이런 부분들은 시간으로 정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당장의 우만주공 사업성이 그렇게 높은 건 아니에요. 네, 네. 그래서 주변 환경과 연계됐을 때 재건축의 사업성이 높기 때문에 아. 그거하고 같이 간다라고 하면 10년이라는 시간이 그렇게 딱 떨어진다라고 장담드리기 힘들어요. 그래서 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마라톤을 지금 거의 초기 단계에 뛰고 있다고. 그래서 내가 끝 꼬린 지점까지 가려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감수해야 될 부분도 충분히 많으실 거고. 네. 그래서 그 부분은 그 과정에서도 오드 카운티는 분명히 가격은 상승합니다. 네. 큰 폭의 상승은 아니지만 지금처럼 큰 폭의 10년 동안 큰 폭의 상승만큼은 하지는 못하지만 네네. 지금보다 또 상승은 해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은 내가 거주의 만족도, 내가 최소 10년 이상 정도를 내가 거주망도를 포기하고 어느 정도의 가치, 내가 가격 상승분만큼을 유지하기 위해서 거주할 것이다 라는 조금 각오라 해야 되나? 네네. 뭐 무슨 이런 말씀인지 부분들은 충분히 알겠어요. 가지고 가셔야 될 거예요. 아, 네. 네, 그래서 투자성은 높다. 하지만 네. 거주에 대한 부분들을 내가 쉽게 지금 당장만 보고 들어가기에는 좀 고민해야 할 부분은 충분히 있으세요. 네, 그쵸. 네. 네, 그 부분 감안해서 들어가시면 좋다. 이렇게 결론 드릴게요. 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네, 거주하시는 집보다는 투자 가치 측면에서는 조금 더 우월하다. 하지만 좀 이 재건축 기간이 언제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 장시간 몸테크해야 된다는 그런 단점이 있다라는 조언 드렸거든요. 내 가치관이 어디에 조금 더 쏠려 있는지 그 부분 판단하셔서 또 현명한 투자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통해서 여러분과 더 부자 되는 방법 이야기 나누고 있어요. 시청하시는 누구나 이용하실 수 있는 무료 전화고요. 다음 전화 연결해서 말씀 이어갈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심사님 오늘 어떤 고민 함께 좀 해결해 볼까요? 아, 네, 김포에 있는 네, 한강 우방 아이쉘 아파트 네. 앞으로 전망이고 그리고 앞으로 좀 매도 시점을 좀 알고 싶어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네, 여기 지금 거주도 하고 계신 거예요? 아니에요. 음, 어, 전세 월세로 주셨어요? 나섰는데 네, 이번에 3월 중순경에 나가거든요. 네, 월세 세입자가 이번 3월에 이제 만기를 앞두고 있고, 그럼 이건 네네.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고 계신 건데 주택은 이거 1주택 상황이신가요? 아니에요. 다른 거 또 분양 하나 받아놓은 거 있어요. 그럼 분양권이 하나 더 있으신 상황이세요? 네네, 내년 알겠습니다. 내년에? 서울 쪽에, 네. 서울 쪽 청량리 쪽에 네. 5월에 들어갈 예정이에요. 네, 김포의 한강 우방 아이유쉘 아파트를 지금 하나 보유하고 계시고 내년에 입주할 서울에 입주권 하나가 더 있으시고 그래서 네네. 이제 한강 우방 아이유쉘을 어떻게 해야 할지 한번 향후 전망 네네. 살펴볼게요. 대표님과 인사 네네.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네. 지금 5월에 청량리에 네. 분양권은 입주를 하실 예정이세요? 네네. 거기 2년 거주해야 된다고 알고 있어요. 그 실거주 하실 거고. 예, 예. 그러면 일단은 내가 실거주 하면서 2주택이잖아요. 네네. 근데 우방 이 아파트를 가격이 많이 뭐 2주택을 부담하고 안고 있는 상태에서도 많이 가격이 상승할지 네. 아니면 내가 매도해야 될지 이 부분이 궁금하신 네네.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제가 볼 때 우방 아이유쉘 아파트 네. 지금보다 가격은 조금은 더 오를 것 같아요. 근데 지금처럼 큰 폭은 아니에요. 그래서 2주택을 가져가는 것보다는 매도하는 전략이 맞으세요. 그런 대표님 그 매도 시점을 어떻게 보면 될까요? 제가 이거 볼 때는 원래- 지금 성급하게 매도할 필요는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네네. 지금 우리 아파트 자체가 어떤 거냐면 김포 같은 경우를 이제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 예. 김포가 가격이 우리가 김포 지역 같은 경우는 원래는 가격이 낮았고 예전에는 또 네. 미분양 관리 지역이었고 김포가 되게 힘든 지역이었거든요. 네. 근데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김포 지역이 네. 다 이제 만회도 되고 가격도 많이 올랐어요. 근데 네. 앞으로가 문제잖아요. 네네. 근데 김포 지역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 김포 지역은 실거주 목적으로 많이 입주를 하거나 아니면 전세를 끼고 갭 투자하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예, 예. 그러면 그 이유가 뭐냐면 김포 지역은 서울 지역의 가격이 높으니까 그 가격을 이기지 못한 사람이 가는 수요 지역이에요.
네네,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김포 지역이 가격이 많이 오르면 네. 많이 오른다라고 가정하면 가격에 부담이 없어서 갔는데 가격이 비싸. 들어가는 수요가 작아지겠죠. 네네. 거기다가 김포 지역은 공급 물량이 원체 많아요. 아, 네. 김포는. 특히 공급 물량이 많다고요? 네, 네네. 공급 물량이 많은 데다가 우리가 김포뿐만 아니라 김포를 볼 때 어떻게 봐야 되냐면 김포를 보는 게 아니라 김포 쪽 그러니까 서울로 치면 서쪽으로 보면 네. 파주, 운정, 네, 김포, 맞습니다. 네. 아래쪽에는 검단, 네. 그다음에 그 아래쪽에는 청라, 네네. 그다음에 송도 네. 이렇게 지역별로 보면 서쪽 지역은 이런 공급량이 전체적으로 많아요. 아, 네. 그 중에서 가격이 낮은 지역이 계속해서 가격이 오르죠. 네네. 처음에 뭐 송도, 그다음에 청라, 그다음에 김포, 파주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가격이 오르잖아요. 네. 낮은 지역이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어요. 근데 가격이 비슷해지면 네. 제일 늦게 오른 지역이 가격이 제일 적게 오르겠죠. 네네. 그래서 김포 지역이 그런 단점은 가지고 있어요. 음. 근데 우방은 제가 왜 보유를 좀 더 해도 되냐라고 말씀을 드리면 김포 같은 경우는 서울에 대한 수요가 들어왔댔죠. 네, 맞습니다. 서울 수요가 들어오다 보니까 서울 수요니까 결국은 어디로 가야 돼요, 이 사람들은? 서울로 출퇴근해야 되죠. 네. 그래서 서울로의 접근성이 중요해요. 네네. 근데 김포에 골드라인이라고 지하철이 있죠. 네네, 있습니다. 그 골드라인 지하철 중에 뭐 교촌이라든지 풍무역이라든지 사우역, 운양역, 장기역 이렇게 구례역 그리고 우리 아파트 바로 앞에 걸포 북변역 이렇게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네네. 지하철 역세권 주변 지역은 가격이 그래도 힘은 받쳐줄 거예요. 북변역이거든요. 네. 지금 걸포 북변역 주변에 있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하철 역세권 주변에 있는 지역은 서울의 수요가 밀려 들어오는 것들이 공급량이 예전보다 적지만 그리고 공급도 많지만 서울 수요가 아예 안 들어오는 건 아니잖아요. 예예. 들어오는 지역에 제일 먼저 찾는 지역은 이런 지하철 골드라인 지하철역 주변 지역일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아파트도 그 주변 지역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보다 전세가가 지금보다는 좀 더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전세가가 오른다는 것은 결국은 매매가를 받친다는 뜻이기 때문에 네. 가격 이거 팔아서 뭐 다른 거 투자하고 다른 거 할 수 있는 여건들이 그렇게 쉽진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상승분은 충분히 더 있기 때문에 좀 더 보유하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내가 매도 시점을 잡는다라고 하면 이 아파트 네네. 공시가격이 낮기 때문에 공시가격은 그렇게 높지 않을 거거든요. 네. 네, 공시가격이 낮기 때문에 내가 보유세 부담을 뭐 많이 부담해야 된다 이 정도도 아닐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예, 맞습니다. 네, 네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내가 2주택으로 가져간다고 해도 부담은 안 되신다라고 하면 네. 보유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아, 보유요. 그 네. 보유를 네. 한 몇 년 상관으로 보면 될까요? 제가 볼 때는 전세가 상승 서울 지역에 이번에 계약갱신 청구권이 끝나는 7월, 8월 되면 서울 지역의 전세가가 지금보다 더 오를 것 같거든요. 아, 네네. 그러면 서울 지역의 전세가가 오른다는 건 수도권 지역의 전세가도 오른다는 뜻이에요. 네. 네. 그게 2년 올해가 이제 2년 계약갱신 청구권이 끝나는 게 있고 그리고 또 내년에 끝나는 게 있고 이거 임대차 3법을 이번에 손본다는 얘기까지 있죠. 예예. 그래서 임대차 3법이 손보기 전까지는 아마 전세가는 계속 오를 것 같습니다. 아, 네.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아, 네. 너무 답변 감사합니다. 네. 네, 김포에 대한 지역 분석을 좀 함께 해봤습니다. 새로운 곳으로 좀 입주를 하시더라도 전세가 상승이 좀 뒷받침해줄 만한 지역이기 때문에 계속 좀 보유해도 좋다라는 기분 좋은 의견 드리면서 정리하도록 할게요. 자, 시청하시는 여러분도 참여하고 싶으시다면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나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연락 주세요. 잠시 후에는 또 스피드 상담 문자로도 여러분 많이 고민들 좀 만나볼 거고요. 다음 전화 연결해서 말씀 이어갈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신사님 어떤 고민 좀 가지고 네. 계세요? 여기 인천 계양구 계산동 주공아파트인데요. 네, 네, 근데 지금 그 세입자가 네. 6월달경 나간다고 그래서 이번에 나갈 때 그냥 그걸 전세를 한 번 더 놔야 될지 아니면 매매를 해야 될지 네, 좀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주택 말고도 혹시 주택 더 보유하고 계신가요?
아니요, 그거 그럼 하나 주택은 이거 있어요. 1주택 상황이신 거고 네네. 인천시 계양구의 계산 주공 아파트에 지금 세입자 전세가 그러니까 6월에 나 이제 나가겠다라고 말씀을 네. 하셔서 세입자가 있으면 잘 거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때를 맞춰서 매도를 하느냐 아니면 전세를 한 번 더 놓고 투자 가치가 있는 거냐 네, 한번 예쁘고. 대표님과 살펴볼게요. 인사 네, 나눠보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러면 지금 1주택이신데 네. 어떻게 거주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네, 저기 다른 데서 새를 살고 있어요. 임대로 거주 중이시고. 네. 제가 그래서 이번에 임대가 만기인데 이걸 매도를 할까 아니면 지금 좀 더 보유를 할까? 한 번 더 전세를 네. 주고 보유를 더 할까? 이게 궁금하신 네. 거죠? 네, 근데 이제 이거를 조금 이따 팔아도 날 것 같으면 네. 전세를 한 번 더 주고 그렇지 않으면은 지금 그거를 이렇게 투자를 하면 어떨까 싶었어요. 재개발하는 쪽으로. 제가 볼 때 매도하시는 게 맞아요. 이번에. 아, 그래요? 우리 아파트 계산 주공 아파트 예. 여기 살아보셔서 거주는 해보셨어요? 아니요. 거주는 안 해보셨어요? 2년 아마- 됐어요, 이제. 거주하기에는 너무 좋은 아파트예요. 예. 거주로는 네. 오케이예요. 좁아. 주변 지역에 뭐 편의시설도 좋고 또 계양구청 주변 지역으로 상업시설도 잘 갖춰져 있고 네. 그리고 뭐 주변에 학군도 돼 있고 뭐 지하철 역세권 그 서울로의 접근성도 나쁘지 않아요. 그렇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거주하기 너무 좋은 아파트예요. 근데 우리 아파트가 예. 거주 딱 그 거주하기 좋은 아파트의 끝이에요. 예. 그러면 우리 아파트가 더 좋아지려면 뭐 해야 되면 뭐 재건축을 하든지 그거 지금 뭐, 예. 리모델링을 하든지 우리 아파트가 재건축 그거 예, 저기 뭐 동의서 받고 있더라고요. 예, 뭔가 이게 진행을 해줘야 되잖아요. 예. 근데 요 진행을 해주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아파트 지금 재건축을 하려고 뭐 이런 기대감을 하고 있어요. 예, 예. 하고는 있는데 우리 아파트를 따지고 보면 예. 우리 아파트가 이 소형 평수로 이루어진 그 중층 아파트잖아요. 네. 그래서 재건축을 하게 되면 분담금이라는 게 발생을 할 겁니다. 예. 분담금이 발생하면 분담금이 제가 볼 때는 한 1억 5천에서 2억 정도 발생을 할 것 같은데 예, 예, 예. 지금 아파트 지금 보유하신 아파트 가격이 얼마예요? 그거 제가 지금 그 매매를 하려고 그러면은 2억 7천에서 7,500 보던데요. 2억 7천. 예, 그러면 예. 지금 2억 7천이잖아요. 네. 그럼 분담금을 내고 나면 4억 7천이에요. 맞죠? 그렇죠. 예. 4억 7천인데 지금 요 주변 지역으로 새 아파트는 없거든요. 예, 없어요. 없는데 주변 지역으로 새 아파트 기준으로 한번 찾아보면 예. 한 새 아파트 가격이 24평 기준으로 예. 한 5억에서 6억 정도 해요. 예, 예, 맞아요. 6억 정도 하는데 그러면 우리 아파트 지금 매매 내고 분담금 내고 24평 받는다고 치면 예. 가격이 오르면 1억밖에 안 되죠. 예, 그렇네요. 예. 근데 시간이 또 많이 걸리죠. 그렇죠. 많이 걸려. 시간 대비해서 수익률이 낮잖아요, 지금. 그렇죠. 예. 그래서 차라리 내가 매도하고 예. 내가 좀 입주할 수 있는 뭐 아까 말씀하신 재개발 뭐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예. 차라리 재건축, 재개발되는 지역들. 그리고 인천 지역엔 특히 재개발되는 지역도 많이 있어요. 인천 지역에도. 네. 그래서 내가 아니면 지금 서울에 거주하면 서울 지역도 많이 있을 거고. 네. 그래서 지금 많이 있는 지역도 많으니까 제가 볼 땐 지금 매도하시고 네. 지금 갈아타게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그래요? 매도하시라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수고하세요. 네, 시기적절하게 문의 잘 주셨어요. 이 세입자 만기와 더불어서 한번 매도 전략 세워보시고 그 이후에는 생각하셨던 대로 재건축이나 재개발에 대한 투자 방향 설정해보시고 언제든 어려운 점 있으시면 다시 연락 주세요. 저희 무료 상담 전화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고요. 정말 요즘처럼 이 재건축, 재개발로 투자처를 옮기고 싶어요. 재건축, 재개발에 투자하고 싶어요. 라는 문의가 많았던 시기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김태준 대표와 함께할 수 있는 1:1 상담 시간이 마련이 돼 있는데요. 특히나 이번 상담 시간에는 재건축과 재개발 투자와 관련해서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주신다고 하거든요. 이곳에 거주 계획을 가지고 계시거나 아니면 거주는 못하지만 그래도 재개발, 재건축에 투자하고 싶다 하신 분들은 조금 더 신중한 투자하실 수 있도록 김태준 대표와 함께할 수 있는 1:1 상담 시간도 많이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선착순으로 30분만 한 주에 함께하실 수 있으니까 만약 내가 정말 이런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고 하신다면 아래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
2638-3916번으로 문의 주시거나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어떻게 참여할 수 있나요? 문의 주셔도 저희 친절하게 안내 도움 드릴 겁니다. 그 어떤 부동산 투자보다도 가장 어려운 투자가 사실 이 재개발과 재건축 투자일 겁니다. 그만큼 내가 좀 투자해야 하는 시간적인 부분 그리고 자금적인 부분이 좀 크게 들기 때문일 텐데요. 그러다 보니 다른 때보다 더 신중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신중한 투자 한 번 더 신중하게 검토하실 수 있는 시간입니다. 김태준 대표와 함께 하실 수 있는 1대1 상담 시간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자, 오늘 또 많은 분들이 이 스피드 문자 상담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문자로도 고민 내용을 보내주셨는데요. 이번에는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보내주신 문자 사연들 좀 어떤 문자들이 왔는지 살펴보고 그 문자들 하나하나 대표님과 좀 답을 찾아가는 시간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제 문자 화면이 다 검색이 된 것 같은데요. 대표님 오늘은 어떤 사연들이 좀 올라왔나요? 네. 지금 문자들 계속 보내주고 계신데요. 제일 밑에부터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 경남 아나스빌 아파트 25평 전세 주고 있는데 매도 시점과 향후 전망이 궁금합니다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영등포 경남 아나스빌 같은 경우는 좀 보유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영등포 경남 아나스빌 같은 경우는 뭐 국회대로 지하 사업이 있는 국회대로 그 바로 앞쪽에 포진하고 있는 아파트입니다. 특히 영등포 지역은 우리가 개발에 대한 그 호재를 많이 가지고 있죠. 인데 개발이 시작 단계에 불과합니다. 아직까지 완성되어 있는 개발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발이 이까지도 충분히 볼 수 있는 보유하시는 기간 동안 충분히 볼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보유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산 상록수 타운홀드 아파트, 상록수 타운홀드 아파트 51평 거주 중인데 매도해야 되는지 매도 시점이 궁금합니다 보내주셨는데요. 안산 상록수 타운홀드 아파트 안산 같은 경우는 서울 지역에서도 가장 수도권 지역에서도 인구 그러니까 업무지구가 가장 많은 지역이 안산입니다. 그리고 수요도 많은 지역이 안산인데요. 안산 지역에는 이런 업무지구의 형성 때문에 중소형 평형대가 잘 나갑니다. 하지만 50평대 수요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요가 억제돼 있다. 그러니까 수요가 제한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매도하시고 좀 소형 평수로 갈아타는 게 낫다. 특히 성포역이나 신안선 라인으로 옮기시는 게 좋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문자가 보면 계속해서 오고 있는데요. 또 밑에서 보면 신림동 신림현대아파트 투자 목적으로 매수하려고 하는데 가격이 상승할까요? 신림현대아파트 같은 경우 투자 목적으로 매수 반대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신림현대아파트는 주변 지역 그러니까 아파트 현대아파트를 왜 뺀 나머지 주변 지역은 아파트라기보다는 단독 다세대 위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원룸촌들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 수요보다는 이런 수요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특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원룸이나 다세대 주택 또는 뭐 단독 주택 이런 대한 가격들은 많이 상승하지만 아파트에 대한 가격 상승률이 서울 전역에서도 보면 좀 낮은 축에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본다라고 하면 단순한 투자 목적으로 접근하는 거 매수 반대 의견 드리겠습니다. 염창동 강변 성원 아파트 24평 보유 중인데 계속 보유해야 되는지 매도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라고 보내셨는데요. 영창동 강변 성원 아파트 계속 보유하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울 지역에서 9호선 라인의 가격들을 한번 본다라고 하면 특히 9호선 라인은 한강변을 기준으로 움직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염창동 지역이 가격대가 가장 낮을 겁니다. 그만큼 9호선 라인에서 가격대가 가장 낮다는 것은 그만큼 수요들이 많을 수밖에 없다. 수요가 집중될 수밖에 없다. 특히 염창동 같은 경우는 마곡의 업무지구가 형성되면서 마곡에 대한 수요들까지도 염창동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수요가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는 지역이 염창동이다. 그래서 강변 성원 아파트 지금 보유하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곡 대림 아파트 30평. 거주 중인데 전망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라고 보내주셨는데요. 하곡 대림 전망 말씀드린다라고 하면 전망 그렇게 밝지는 않다. 그 이유가 하곡동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다세대 주택이 많은 지역입니다. 특히 다세대 신축 주택이 많은 지역인데요. 우리 하곡 대림 아파트 같은 경우는 뭐 추후에 리모델링이나 재건축을 할 수 있지만 이에 대한 사업성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사업성이 지금은 그렇게 높지는 않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으로만 판단한다라고 하면 주변 다세대의 신축 건물과 우리 아파트 30평대 거주 실질적으로 아파트의 가격대 비교했을 때 어떤 수요가 어디로 많이 몰릴까요? 당연히 다세대 주택 신축 평수가 넓은 것 위주로 많이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많이 몰릴 겁니다. 그만큼 수요가 좀 제한적이기 때문에 전망이 그렇게 밝지는 못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유 벽산 아파트 42편 전세 주고 있는데 매도 시점이 궁금합니다.
지금 42편 임대를 주고 있다는 투자 목적일 겁니다. 수요 벽산 아파트 투자 목적으로 매도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수율이 벽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우이시설선 역세권 아파트입니다. 하지만 우리 아파트 외적으로는 주변 지역의 아파트라기보다는 그냥 공기 좋은 주택들만 많이 형성된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만큼 아파트는 서로 뭉쳐 있어야 힘을 받고 가격을 상승시킬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런 힘에서는 좀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투자 목적이라고 하면 매도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도 웰카운티 1단지 49편 거주 중인데 매도를 해야 되는지 조금 더 보유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는지 맞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거든요. 지금 성도 웰카운티 1단지 같은 경우 그러니까 성도 신도시 같은 경우는 지금 다 완성되어 있는 것처럼 보일 겁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완성되어 가는 시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보유하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도 신도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수요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성도를 본다라고 하면 인천 주변 지역의 가격이 낮기 때문에 수요를 다 끌어들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GTX라는 우리가 또 수요를 외부 요인을 끌어들일 수 있는 힘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신도시 중에 판교를 한번 생각하면 됩니다. 판교 같은 경우는 다른 신도시와 다르게 주거단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족 기능을 갖춘 업무지구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송도 신도시 같은 경우는 업무지구가 잘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자족 기능을 갖춘 송도다, 신도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가격에서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3번 금강주공 9단지 18평 투자 목적으로 매수하고 싶은데 매수해도 좋은지 매수한 다음에 매수 시점도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거든요. 3번 주공 9단지 9단지 18평 투자 목적으로 매수 반대 의견 드리겠습니다. 3번 같은 경우는 리모델링 사업을 잘 추진하는 지역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리모델링 사업 시범단지도 있지만 우리 아파트 그러니까 금강주공 9단지가 리모델링 사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시점에 들어간다고 하면 기간적으로 많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투자 목적 갭 투자 목적으로만 들어갔어야 되는데 지금 3번 같은 경우는 전세가 상승이 매매가 끌어올릴 만큼의 전세가가 받쳐주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 투자 목적으로 매수 반대 의견 드리겠습니다. 이상 문자 지금 설명드렸고요. 남는 시간 있을 때 다시 문자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많은 분들이 문자로 고민 사연 보내주고 계시거든요. 저희 방송 말미에 시간이 조금 남는다면 더 살펴보도록 할 테니까요.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문의 주세요. 다음은 전화 연결 통해서 또 고민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네. 어떤 부동산 함께 좀 살펴볼까요? 여기 강북구 미아동인데요. 네, 이쪽이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네. 재개발 좀 얘기가 있는데 전망 좀 알아보려고요. 그러면 지금 재개발로 지정된 구역에 좀 주택을 보유하고 계세요? 아니, 재개발은 아닌데 바로 저희 옆집 한 10m 옆에는 재개발이 지금 지정이 된 것 같고 네. 그 이후로는 지금 재개발이 안 되는데 여기서 추진을 좀 같이 하려고 하고 있는데 네. 그 전망 좀 알아보려고 전화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네. 저희가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 강북구 미아동에 어떤 주택인지 주소를 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강북구 미아구동 구동 133에 49 133에 45, 49 49. 네. 예, 11차 11. 동아 하이빌이요. 동아 하이빌. 이거 네. 지금 아파트인가요? 아니요, 빌라. 다세대 주택이에요? 예, 예. 알겠습니다. 강북구 미아구동의 133에 49번지 동아 하이빌 다세대 주택의 향후 전망 재개발과 좀 관련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대표님과 네.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동아 하이. 동아 하이빌 하이빌. 11차 예. 예, 다세대 주택인가요? 예. 지금 거주 중이세요? 예. 지금 바로 길 건너편이 미아 9-2 주택 재건축하는 지역이죠. 예. 우리 경계선에 딱 걸려 있네요. 예. 그리고 바로 위쪽이 이제 미아도 258번지 이번에 재개발 예. 추진하는 지금 지역. 하고 있어요. 네, 추진하는 지역. 예. 그래서 우리 지역도 재개발이 가능할지 예. 향후 전망이 궁금하신 거죠. 예. 제가 볼 때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우리가 미아 9-2 구역이 지금 건축 심의가 아마 통과한 걸로 알고 있어요, 여기가. 예. 그래서 지금 대단지 아파트가 이제 들어설 건데 우리 주택이 지금 경계선에 걸려 있거든요. 예. 그러면 지금 우리 주택은 이 258번지 또 경계선에 걸려 있기 때문에 이런 형식으로 화계초등학교 앞쪽으로 해서 이렇게 형성이 돼야 돼요. 예. 근데 이쪽 지역이
지금 그러니까 구역을 세 군데로 1, 2, 3 세 군데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나눈다라고 하면 네. 지금 보유하신 주택 2구역이라는 두 번째 구역 지역 있죠. 예. 그 지역이 신축 주택이 많아요. 아. 그래서 노후도에서 조금 아마 재개발을 추진하기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 근데 지금 최근에 한번 서울시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모아타운이라든지는 노후도에서 약한 부분도 재개발할 수 있는 규제들이 좀 나와 있잖아요. 네. 그리고 완화된 것들이 좀 나와 있거든요. 네. 나와 있어서 이런 부분으로 추진은 가능할 수는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당장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또 주변 지역에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다세대 주택 가격 상승할 수 있는 거는 예. 우리는 이제 개발 이걸 봐야 되잖아요. 예. 뭐 개발은 제가 볼 때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노후도 면적 때문에 네. 우리 집 위쪽으로 그러니까 하계 초등학교 위쪽으로 가는 길에 보면 중간중간에 신축 주택이 많죠. 예, 많이 짓고 있어요. 지금도 짓고 있고 많이 지었고. 근데 지금은 짓는 건 없는데 많이 지었죠. 예. 미아 9-2구역이나 예. 미아동 258번지 가보면 신축 주택이 거의 없죠. 거기는 없어요. 네. 그래서 이 노후도 때문에 조금 쉽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시간적으로 노후도 중에 뭐 20년을 완성시켜야 돼 20년이 넘어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다 채우려고 하면 시간적으로 좀 더 걸릴 수도 있다. 그러면 대표님, 두 번째는 예, 두 거기 번째는 지금 재개발 우리 사주를 지금 추진하고 있거든요. 추진은 하더라도 예. 동의서를 진구하고 우리도 한번 다 같이 예. 움직여 보자라는 거는 있지만 예. 그 움직임만 가지고 재개발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아. 그래서 그 움직임에 따라서 서울시에다가 정비구역 지정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단계들을 거쳐야 되는 그 단계에서 쉽지는 않을 거라는 겁니다. 제 말은. 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우리가 갭 투자. 그러니까 빌라 다세대 주택 같은 갭 투자로 가격이 올라줘야 되잖아요. 예. 지금 아마 그것 때문에 가격은 많이 올랐어요. 근데 어. 매매 가격은 많이 올랐는데 전세 가격은 좀 많이 안 올랐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 예전보다 갭 차이가 많이 나버려요. 아. 그럼 갭 투자도 쉽지 않을 거란 뜻이에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지금 보유한 거 이런 개발이나 갭 투자 목적으로만 단순하게 보유해야 되냐라고 여쭤보신다라고 하면 매도하시고 네. 좀 직접적으로 움직이는 지역 가격이 좀 더 나가더라도 네. 258번지처럼 직접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지역들 있죠. 어로 갈아타게 하시라 이렇게 정리 좀 해드릴게요. 예, 대표님 저 한 가지만 더 물어봐도 될까요? 지금 다음 분 또 기다리시니까 아니, 다시 한번 전화 주시면 또 자세한 내용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노후도 측면에서 조금 아쉬운 답변을 드렸지만 조금 다음 투자 계획에 대해서 고민하고 싶으시다면 나가고 있는 번호로 다시 한번 연락 주세요. 저희 다음 전화 연결해서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고민 해결해 볼까요? 네. 저희가 지금 네. 자가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네. 이 자가를 팔고 음. 이제 전세로 옮겼다가 청약을 할까 아, 고민이 조금 돼요. 네. 근데 저희 동네에 요즘 청약 이제 진행한다고 얘기 나오는 동네들이 있어서 네. 그거를 노리는 게 나을지 아니면 음. 그냥 지금 자가를 보유하고 있는 게 더 나은 건지. 알겠습니다. 혹시 지금 자가는 어딜 보유하고 계실까요? 경기도 부천이요. 부천에 어떤 곳인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부천 약대동이에요. 약재동에 네. 다세대 주택 거주하시는 거예요? 약대 아이파크에 있어요. 이제 아이파크 아파트에 거주하시는데 이거를 좀 매도를 하고 그냥 전세로 살면서 청약을 좀 시도해 볼까? 좀 네네. 신혼부부 특별 공급 같은 거 좀 노리시는 건가요? 네, 맞아요. 네, 한번 대표님과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 약대동의 부천 아이파크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맞아요. 분양 받으신 거예요? 아니에요. 분양 아니고 네. 중간에 들어간 거거든요. 매수해서 들어가신 거예요? 네네. 언제 매수하셨어요? 저희가 재작년에요. 재작년이면 2020년도. 네네, 맞아요. 2020년도 매수하셨고 지금은 거주하고 계시고 네, 맞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매도하고 임대로 네. 거주하다가 주변 지역에 뭐 청약이라 하면 대장신도시 말하는 맞아요. 거죠. 네. 거기에 대한 청약을 공약을 하는 게 맞는지 네네. 그대로 보유하는 게 맞는지 궁금하신 거죠.
네, 맞아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청약을 공략하는 게 수익률 측면은 높을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네, 왜냐하면 분양가가 낮으니까. 네, 네. 근데 청약이 무조건적으로 되느냐? 맞아요. 그거는 제가 장담할 수 없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 우리 아파트에 대한 분석을 좀 하면 네, 대장 신도시에 새 아파트가 들어서면 네. 우리 아파트 가격도 올라요. 네. 이 몇 평이에요, 지금 보유하는 게? 저희가 44평이요. 44평. 네, 44평이 제가 평수를 물어본 건 이유는 뭐냐면 네. 부천 아이파크 같은 경우는 큰 평수도 있잖아요. 44평도 있고 더 넓은 것도 있고. 맞아요. 큰 평수가 있는데 이 아파트는 큰 평수가 가격이 좋아요. 네. 그래서 가격도 많이 올라요. 특히 네. 대장동이 생기면, 대장 신도시가 생기면 더 많이 오를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청약에 들어갈 수 있는 100% 장담할 수 있지 않으면 네. 그냥 보유하시는 게 맞아요. 그래요? 네. 왜냐하면 그- 우리 지역은 대장동에서 지금 업무지구가 잘 형성돼 있죠, 주변 지역에. 네, 그리고 부천이라는 또 우리 주거 환경도 잘 형성돼 있어요. 네. 근데 이 지역에 신규 아파트가 많지 않고 네. 또 신규 아파트 중에 40평대, 50평대는 거의 없어요. 네. 그러면 대형 평수, 그러니까 대형 평수에 내가 그만큼 신규 아파트에 업무지구, 생활 여건, 환경 다 갖춘 아파트가 그렇게 많을까요, 부천에서? 많지 않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내가 그 아파트의 수요는 좀 공급이 제한지면, 그러니까 우리가 희소하면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잖아요. 네. 우리가 좀 그런 희소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서울에 있는 아파트만큼의 가격이 오를 것이냐, 그건 아니죠, 당연히. 네, 네. 근데 부천에서 자체적으로 가격이 상승하는 거에서는 우리 아파트도 뒤처지지 않는 아파트고 그만큼 희소성이 있는 아파트다. 그래서 부천에서도 좀 잘 나가는 아파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아파트의 단점이라고는 지하철역하고 먼 거밖에 없거든요, 진짜. 지하철역하고 먼 건데 우리 아파트 주변 지역은 지하철을 이용해서 막 움직이고 회사를 가고 하는 지역은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게 따지지 않고 본다라고 하면 우리 아파트 단점도 그렇게 좀 상쇄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파트 충분히 보유하셔도 가치 있다. 그래서 계속 보유하셔도 된다, 이렇게 좀 해드릴 테니까, 청약을 하는 거는 당연히 분양가가 낮기 때문에 그만큼 수익률 측면은 높아요. 근데 내가 이거 팔고 청약이 될 때까지 계속 했는데 몇 년 동안 안 되면 그 부분도 또 어떻게 할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내가 어느 정도의 청약이 100% 된다라는 거는 100%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의 퍼센테이지가 확률상 높아질 때 내가 고민을 해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더 보유하셔도 된다. 우리 아파트 미래 가치 높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네, 사실 청약이 100% 확실하게 되기만 한다면야 너무 좋겠지만 그 가능성이 좀 낮기 때문에 계속 보유 의견 드리면서 정리하고요. 정말 요즘에 많은 분들이 부동산을 어떻게 해야 할지 이 혼란스러운 시기를 잘 못 견디겠다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의 투자 계획 전문가와 함께 좀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는 시간 저희가 마련하고 있거든요. 김태준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볼 수 있는 시간이에요. 대표님 다시 한번 1:1 상담 안내 좀 자세히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기대감들이 너무 클 겁니다. 또 규제에 대한 완화에 따른 기대감까지 커지면서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관심도가 많이 높은데요. 재개발, 재건축은 모든 지역이 다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노후도도 따져야 되고 여러 가지 재개발, 재건축의 요소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완화되는 정책이 나오더라도 그 요소에서 빠졌을 때는 안 되는 지역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지역은 그런 요소에서 충족시키는지 충족시키지 못하는지를 미리 좀 알고 들어간다라고 하면 충분히 대응할 수 있겠죠. 이런 부분들을 좀 꼼꼼하게 면밀하게 좀 검토해 드리려고 하니까요. 우리 무주택자들, 특히 내 집 마련을 희망하시는 분들, 특히 이번 시점이 가장 좋은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리고 내가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 이런 부분들까지도 좋은 정보 될 거니까요. 많이 참여하셔서 좋은 정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방송 끝난 이후에도 이용하실 수 있는 상담 전화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계속해서 열어둘 거거든요. 아직 해결하지 못한 고민 있으시거나 또 1:1 상담 어떻게 참여해야 하는지 자세한 안내 필요하시다면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에는 신선한 딸기 그리고 저녁에는 꽃게 드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건강한 오후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